당신이 지금 내뱉은 말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운이 참 없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감사해. 행복은 내 선택이야. 이런 말을 매일 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말버릇 하나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적 같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며칠 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은 50대 초반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일상을 꾸려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그 표정이 너무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매일 불평만 하고 있구나. 그녀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오늘도 힘들겠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바꾸고 있다면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 인생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잘 풀릴 거야. 처음에는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분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변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지만 이 말 한마디가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전보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고 그녀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 운이 나쁜 이유, 삶이 꼬인 이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내가 잘 될 이유.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말버릇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하루에 한 번만 말해도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도 그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말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말.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고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몇 달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수첩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적어놓았던 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손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할 것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하고 싶은 일을 미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그는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반복하자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커피에 대해 공부하고 창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는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카페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위한 변명을 찾습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암시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말. 나는 충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더 나아져야 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행복을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주부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했고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엄마가 되었어야 했는데, 나는 더 나은 아내가 되어야 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 아이를 위해 희생했고 가족을 위해 애썼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해.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묵직했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을 몰아붙이던 말 대신 나는 충분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대신 그때의 자신도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도 완벽한 배우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나는 충분해. 이 말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 기적의 말. 나는 감사해.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쉽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불평을 반복하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부정적인 것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감정도, 삶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감사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고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그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이 싫어졌습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원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 요즘 감사한 건 없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말했다. 그래도 너에겐 가족이 있잖아.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직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 그 말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감사해. 내 곁에 남아준 가족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에게, 아직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 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삶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반복할수록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감사해. 이 한마디가 당신의 시선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기적의 말. 나는 괜찮아.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위기까지.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부족해. 나는 끝났어.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이었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자신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지. 모든 것이 두렵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해왔어. 그리고 너는 괜찮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끝난 걸까?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물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던 순간부터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뇌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이 말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특히 오랫동안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위한 사랑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누군가가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이었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를 모셨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모두 뒤로 미룬 채 언제나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성장에 떠나고 아내마저 바쁘게 지내며 그는 문득 자신이 외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걸까? 나는 혼자 남겨진 걸까?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는 늘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보지 않았을까?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고 마음에 두고만 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늘 참았던 취미 생활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질수록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을 반복할수록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랑이 주어져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혼자라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적의 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감사해.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5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며,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적의 말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나는 감사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나는 괜찮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5가지 기적의 말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 말들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